반갑습니다. 77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너굴해 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신축 빌라 꼭대기로 이사 왔는데 수압이 너무 낮아요. 옥상에 물탱크는 없더라고요. 물탱크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 말로는 수도 모터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게 가압 펌프인가요? 심지어 물이 1초, 2초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다 이럽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의 압력은 0.4에서 0.3, 0.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수압이 약해서 좀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는 뭐 물 공급 시스템이 요즘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되는 게 없는데 개인이 이렇게 시공한 연립주택이라 그러죠. 빌라, 이런 경우 다세대 이런 경우에는 특히 맨 위층 부분이 수압이 낮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공급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주택이죠. 그냥 시에서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수도 수압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층수가 올라가면서 높은 층 쪽으로는 그 정부에서 시 수압이 모자르기 때문에 옥상에다 물탱크를 놓던지 아니면 또 밑에서 펌프로 물을 압력을 가해서 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연립 빌라 같은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옥상에 위에다가 고가 수조 방식이라 그래요. 옥상 물탱크 방식이라 그러죠. 옥상에다 물탱크를 놓고 거기서 펌프로 옥상에 물탱크를 물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수압, 물의 압력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이 경우는 물탱크에서 저 밑에 1층이 제일 세겠죠. 1층 입장에서 보면은 물탱크가 높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불리한 게 맨 위층, 말하자면 4층 같은데 4층에서는 바로 자기 위에 옥상이면은 물탱크에서 4층까지 그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압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질문하신 너구레님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물탱크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말하자면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지하에 펌프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있고 펌프 이전에 시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물탱크, 크지 않은 물탱크에 물이 차고 거기에 물탱크를 펌프가 압력으로 위까지 올려줘야 되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방식입니다. 펌프가 물을 동시에 아침이라든지 피크타임 시간에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 물을 집집마다 뭐 1층, 2층, 3층, 4층 각 가정이 다 써요. 그럼 물의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압력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펌프의 그 회전수가 비례해서 세게 돕니다. 물을 많이 쓰면은 펌프가 세게 돌아요. 그거를 회전수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그거를 변동시켜서 물의 수량에 맞춰주는 거예요. 압력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수 제어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펌프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뭐 4대, 5대가 있고 거기에 또 컨트롤 박스,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조금 쓸 때는 펌프가 한 대가 돌아요. 그러다 물을 좀 더 많이 쓰면 2대가 돌다가 그 다음 피크타임 때 물을 딱 막 쓴다 그러면 펌프가 전체가 뭐 3대, 4대가 막 같이 돌아가요. 근데 펌프의 회전수는 똑같은데 대수가 증가하는 거죠. 물 사용량이 많고 압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옥상에 물탱크가 있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자연 수압으로 공급하는 방식하고 또 지하에서 물을 직접 펌핑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옥상 수조의 저수조 방식이죠. 저수조 방식. 저수조 방식은 물이 그 탱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여름철에 뭐 예를 들어서 다 휴가철이다. 집집마다 다 휴가 가고 물도 별로 안 쓰고 기온은 높은데 물탱크 온도도 높고 물은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이 오염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저수조 방식이 아니고 직접 부스터 펌프로 압송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항상 신선한 물이 공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옥상 저수조 타입은 물론 이제 관리를 잘 하죠. 뚜껑도 잘 돼 있고 또 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거기에 뭐 청소하다 보면 쥐가 빠져 죽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맨 위에 층이 제일 압력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의 압력을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표시해요? 자, 손톱만한 면적 1cm 평방, 1cm 평방에 그 물이 누르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 주사위 모양으로 1cm 입방이라면은 그 물 하나가 1g이 됩니다. 그쵸? 1cc가 되죠. 1g. 1cm, 1cm, 1cm. 요 주사위 모양의 물 한 개는 1g이 돼요. 1g. 그러면은 자, 물이 1g짜리가 1m 높이로 이렇게, 여기가 1m라 그러면 이 1m 높이에요. 그러면 이 1m 높이에는 그 1입방 센치짜리 주사위가 몇 개가 있어요. 주사위를 100개를 쌓아 올리면 되죠. 1m는 100cm니까. 그쵸? 자, 1입방 센치짜리 그거를 1m는 100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1입방 센치 1g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m면 100개니까 100g이에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g. 그러면 1m가 100g이니까 10m는 얼마예요? 10m 높이다. 자, 물기둥 쌓아 올렸어요. 1cm짜리, 1입방 cm짜리 10m를 쌓아 올리니까 1m가 100개, 10m면 1000개죠. 요만한 거 1g짜리 물기둥 1000개. 그러면 1000g입니다. 그 1000g이 1평방센치 그 면적을 누르고 있어요. 주사위를 쭉 쌓아 올려 보니까 1000g이니까 1kg이죠. 그랬을 때 물기둥 10m가 올라가면은 1평방센치당 1kg의 압력으로 누른다 이겁니다. 1kg의 압력. 그래서 자, 이제 알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집 수도꼭지보다 물탱크가 한 10m 위에 있어야 1kg의 압력이 생기는구나. 물의 압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샤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압력이 필요하면 0.7kg, 스퀘어센치당 0.7kg의 압력이 필요해요. 그럼 0.7kg니까 0.7이니까 얼마예요? 7m 올라가면 되죠. 7m 올라가면 1m당 100g이니까 7m 올라가면 700g이니까 0.7kg 아니에요. 그런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 꼭대기 층이니까 바로 위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래봐야 3m 올라가서 0.3kg 앞밖에 안 나오네요. 0.3kg. 그러니까 물이 질질질 나와가지고 샤워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층은 물탱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물이 수압이 약하고, 또 밑에서 펌프가 올려줘도 1층, 2층은 엄청 압력이 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시원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건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층에 충분한 압력의 펌프를 달아야 돼요. 이 펌프가 맨 꼭대기층 4층이면 4층 압력에 충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주고, 그러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하면 1층, 2층 같은 경우는 엄청 압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1층, 2층 같은 경우 압력이 너무 센 데는 감압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수도 공급 라인 쪽에다 딱 달아주면요, 압력이 작아져요. 일정하게 조정해 놓은 그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 뭐 2kg 압력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세다. 그러면 약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kg 압력 정도 평방 센치당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압 밸브를 달 수 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15층짜리, 25층짜리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은 맨 아래층은 압력이 무지무지 세겠다. 예? 한 층에 3m만 잡아도 20층이면 3은 60m 높이에서 60m 높이에서 압력이 작용하니까 얼마예요? 60m면 스퀘어센치당 자연수압이 6kg 압력이 나오네. 6kg 압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도 압력 맥시멈 최대 4kg 압력입니다. 그 이상 되면 잘못하면 뭐 이렇게 기구들이 다 망가지고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압력이 세면 막 물이 막 튀잖아요. 엄청.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20층짜리다. 그러면 옥상에 탱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10층쯤에 다시 탱크를 하나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 층에서 20층에서 20층, 19층 쭉 해서 10층까지는 그 탱크가 물을 공급하고, 또 10층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는 또
10층, 9층, 8층, 1층 이렇게 공급을 하는 조닝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앞서 말했듯이 가마 밸브를 사용해서 압력이 너무 센 저층에는 가마 밸브를 달아줄 수가 있다. 반대로 지하에서 압력 펌프로 밀어 올리는 경우는 가마 밸브를 거기도 또 아래층에 달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래저래 저층 부분은 물 수압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근본적인 물의 압력 말고 이 예기치 못하게 또 물이 잘 안 나오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지하수도 이 수질 검사에서 합격 맞으면 음용수 기준에 맞으면 다 그걸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나. 근데 수질이 좀 안 좋은 경우는 음용수에 불합격하면은 마시는 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하수를 팠는데 자꾸 모래 같은 게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우물을 다시 파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냥 쓰자니 모래가 자꾸 딸려오고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 배관 중에 이 모래를 필터링하는 그런 기구를 달아요. 이렇게 사진에 있듯이 이런 모래를 거르는 필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터를 마냥 써요. 생각 안 하고. 근데 거기가 꽉 막히면은 모래로 필터가 너무 많이 막히면 수압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터 케이스를 열고 필터를 교체하든지 그 모래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우리 집 수도꼭지예요. 우리 집 수도꼭지. 근데 이 세면기죠. 세면기, 수전, 또 주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파트에도 이 모래라든지 또 배관 내에 이 녹부시래기 뭐 이런 것들이 장기간 걸쳐서 그 끝에 망 있죠. 지금 제가 풀렀는데 그 망. 저도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영상 찍느라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런 찌꺼기 같은 거, 녹가루, 모래가루 이런 게 걸려 있네요. 이게 많이 걸리면은 수압이 실제 수압은 세도 이 수도꼭지 끝에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막히면 물이 안 나옵니다, 진짜. 그리고 설비 이 계통에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인데 이런 크롬 도금이 됐다든지 이런 수도꼭지 종류 그냥 막 그 설비용 또 이 렌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아구리가 큰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저도 그 공구가 있는데 지금 찾다 없어서 바이스 브라야죠, 바이스 브라야. 저런 걸로 쥐고 풀고 할 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자동차 튜브 있잖아요. 타이어 튜브, 자전거 튜브, 또는 저는 지금 저게 가죽 쪼가리인데 저런 걸로 꽉 이렇게 싸서 렌치로 잡아 돌려야 돼요. 저런 걸로 안 하면은 흠집이 다 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모래가루, 저 모래가루하고 녹부시래기를 지금 털어내니까 물이 잘 나오네요. 물이 잘 나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너구레님, 거기는 그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시던지 해서 밑에 펌프에 압력을 더 세게 해서 너구레님 그 댁까지 수압이 충분히 나오게 하고 아래층에 1층, 2층에 압력이 세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마 밸브를 설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압이 약한 경우 저 구독자 너구레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네요. 저도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세면기 수도꼭지를 풀르고 제가 좀 번잡을 떨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